이용학 시인은 일제강점기라는 비극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발생한 국내외 유이민들의 삶과 민족의 고통을 탁월하게 형상화한 민족 시인이다. 그의 시는 개인적인 서정을 넘어 보편성과 객관성을 획득하며 당시 민중의 비극적 현실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다. 1. 주요 테마 및 사상. 이용학 시의 핵심적인 주제는 고향 상실감, 유이민의 비극적 삶, 민족의 고통과 수탈,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로 요약될 수 있다. 1.1 고향 상실감과 유이민의 비극적 삶. 북쪽 1937 이 시는 고향 상실감에 대한 독특한 시적 정서를 보여준다. 단순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현실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화자가 바라보는 북쪽은 여인, 이 팔려간 나라로 묘사되어 고향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과 역사의 비극적 등가물로 치환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화자의 실은 많은 북쪽 하늘에 마음은 눈 감을 줄 모른다는 구절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객관적 서술을 통해 당대 일제와 민중들이 겪는 고난과 수탈의 비극적 상황을 함축하며 개인의 주관적 서정을 사회적 차원의 정서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둔다. 풀벌의 소리 가득 차 있었다. 1938. 이 시는 러시아를 넘나들던 조선인 상인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유랑하는 민중의 비참한 삶을 형상화한다. 아버지가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인 아라사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은 당시 유이민들의 허망한 최후를 상징한다.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라는 구절은 그의 죽음이 급작스러운 객사였음을 암시하며 이는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 당대 조선 민중의 비극적 삶을 표상하는 대유적 기능을 지닌다.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는 표현은 화자의 참담한 내면, 심경과 슬픔의 강도를 대변한다. 낡은 집 1938. 일제의 탄압을 피해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털보네, 가족의 몰락을 통해 유랑민들의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대손손에 물려줄 재산 하나 없던 빈농 털보네가 야반도주한 것은 일제의 가혹한 감시의 눈길과 허구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손바닥만한 농토마저 찻길로 빼앗긴 탓이며 힘들게 수확한 콩마저도 늙은 둥글소에 의해 항구로 운반되어 일제에 수탈당했기 때문이다. 마을 아낙네들이 무심코 주고받는 차가운 이야기는 팔아먹을 수 있는 송아지보다도 못한 털보네의 미래를 예견하며 당시 농민들의 비극적 삶의 절정을 이룬다.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1938. 만주행 열차에 몸을 싣고 두만강 다리를 건너는 유이민의 비애와 함께 민족 공동체적 정서를 강하게 표출한다. 화자는 월경 하는 자신의 행동을 죄인처럼 수그리고 조그마한 자랑도 자유도 없이 앉아 부끄러워하지만 강물처럼 쉬지 않고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을 깨달으며 언젠가는 지금의 이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역사의 현장으로 달려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불태운다. 잠들지 말라 우리의 강아라며 조국이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대목에서는 자기 질책과 자기 반성적 태도가 잘 나타난다.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1938년 이국 땅을 떠돌며 고향과 가족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다양한 비유로 노래한 작품으로 이용학 특유의 북방 정서가 잘 나타난다. 화자는 불타는 소원구로 누라지오 부두를 찾아오지만 얼음이 두터운 바다로 인해 배 한 척 드나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는 화자가 쉽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고통스러운 인생길이었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드러내지만 가도 오도 못하는 한계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한다. 이 시는 일제에 의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우리 민족의 한과 슬픔을 형상화한다. 1.2 민족의 비극적 현실 폭로와 저항 의지. 오랑캐꽃 1939 오랑캐꽃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민족이 처한 비통한 현실에 대한 연민과 비애를 노래한다. 연약하고 가냘픈 오랑캐꽃의 이미지는 이 민족의 지배하에서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는 민족의 삶과 운명을 상징한다.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음에도 오랑캐꽃이라 불리게 된 데 대한 화자의 극도의 비애감은 일제에 의해
오랑캐라고 천대받던 유이민들이자 더 나아가 전 조선 민중의 억울함과 비통함을 암시한다. 화자의 감정은 울어보렴목 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꽃이라는 마지막 구절에 이르러 폭발된다. 이는 만국민의 절망과 비애를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는다. 전라도 가시네 1940 함경도 사내인 화자와 전라도 가시네의 대화를 통해 유이민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는 동시에 보다 깊어진 현실 인식을 가슴에 품고 모순된 역사 속으로 결연히 뛰어드는 비장한 모습을 그린다. 화자는 눈포래를 뚫고 북간도의 술집에서 어두운 등불 및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래며 전라도 가시네와 끈끈한 동료의식을 느낀다. 천리 또 천리 떠돌다 북간도까지 흘러온 그녀의 삶을 자기 것으로 인식하며 위로를 건넨다. 마지막 구절인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유도 없이 사라질 게다는 투철한 역사인식으로 무장하고 온몸을 던져 시대적 한계를 허물겠다는 시인의 결연한 자세를 보여준다. 이 시적 특징. 이용학 시인의 작품은 다음과 같은 시적 특징을 지닌다. 강한 서정성과 서사적 구조의 조화, 개인의 비극적 감정을 깊은 서정으로 표현하면서도 당시의 사회 역사적 상황과 유이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서사적으로 담아내어 보편성을 획득한다. 북방정서와 비극적 현실 반영, 함경북도 출신으로서 북방 지역의 혹독한 기후와 광활한 공간을 배경으로 유이민들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특유의 북방 정서를 통해 비극성을 심화시킨다. 객관적 서술과 상징적 표현, 화자의 주관적 감정 토로와 함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현실의 비극성을 더욱 명료하게 전달한다. 오랑캐꽃처럼 자연물을 통해 민족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은유와 직유를 통한 비유적 표현, 아롱범, 두루미, 맷비둘기 등 다양한 비유를 통해 화자의 심경과 현실 상황을 섬세하게 묘사한다. 향토적이고 고유한 언어 사용, 함경도 방언 등 고유하고 정감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민족적 정서를 생생하게 살려낸다. 1. 이용학 시인의 생애와 문학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용학 시인은 1914년 함경북도 경성에서 태어나 1935년시 패배자의 소원으로 등단했습니다. 일본 삼지대학에서 신문학을 전공했으며 귀국 후에는 동인지 이인을 발간하고 인문평론에 참여했습니다. 해방 후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하다가 6.25 전쟁 중 월북하여 197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대규모 유이민의 비극적인 삶을 깊이 통찰하고 이를 특유의 서정성과 서사적 구조로 형상화한 민족시인으로 평가받습니다.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오랫동안 논의조차 할 수 없었으나 월북 작가 해금 조치 이후 우리 시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용학 시인의 작품에서 고향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용학 시인에게 고향은 단순한 향수의 대상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민중이 겪었던 고난과 수탈이라는 비극적인 현실 상황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공간입니다. 시 북쪽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북쪽은 단지 고향의 지리적 위치를 넘어 여인이 팔려가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자 시름과 근심으로 가득 찬 현실을 암시합니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서정을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회적 정서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3.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에서 아버지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나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단순히 시인의 실제 아버지를 넘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유랑하며 비참한 삶을 살다 객사한 조선 민중 전체를 대표하는 대유적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인 러시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은 당시 유이민들이 겪어야 했던 허망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상징합니다. 작품 말미에 풀벌레 소리는 화자가 느끼는 슬픔의 강도를 대변하며 시베리아 유이민의 참담한 신세를 탁월하게 그려냅니다. 4. 낡은 집을 통해 이용학 시인이 보여주고자 한 식민지 현실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낡은 집은 일제의 탄압과 수탈로 인해 고향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유랑민들의 비극적인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털보내 가족의 야반도주는 일제의 가혹한 감시, 농토 수탈, 소출 강탈 등 식민지 수탈 정책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로 그려집니다. 거미줄만 불어나는 남은 집, 노쇠한 둥굴소, 위태로운 저륜 등과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은 일제치하 무기력하고 공공한 백성들의 삶을 표상합니다. 또한 송아지라도 묻었으면 달아나 먹지와 같은 비정한 이야기는 당시 농민들의 절망적인 삶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오 두만강 너 우리의 강하에서 두만강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화자의 정서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두만강 너 우리의 강하에서 두만강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넘어 일제강점기 유이민의 비극적 삶을 목격하는 증인이자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화자는 두만강을 건너는 자신의 행위를 죄인처럼 수그리고 부끄러워하지만 얼어붙은 강물이 바다를 향해 끊임없이 흐르는 것을 보며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 화자는 현실의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며 잠들지 말라 우리의 강하라고 외치며 조국이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6. 우라주오 가까운 항구에서에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우라주오 가까운 항구에서는 먼 이국 땅을 떠돌며 생활하는 화자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다양한 비유로 노래한 작품입니다. 화자는 눈보라에 얼어붙은 섣달 그물과 얼음이 두터운 바다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온 길가에 찔레 한 송이 없었대도 후회하지 않으며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던 우라주오 이야기를 회상하며 행복했던 유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맷비둘기처럼 날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헛된 꿈임을 깨닫고 더욱 깊은 고통과 그리움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은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민족의 한과 슬픔을 형상화합니다. 등대와 화자의 소통불능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화자의 비극적인 상황을 더욱 부각합니다. 7. 오랑캐꽃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며 이를 통해 이용학 시인은 무엇을 말하고자 했나요? 오랑캐꽃은 연약하고 가냘픈 이미지의 꽃이지만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으면서도 오랑캐꽃이라 불리게 된 민족의 억울함과 비통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인해 유이민으로 전락하고 노예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조선 민중의 비극적인 현실을 은유합니다. 시인은 오랑캐꽃에 대한 연민을 통해 고통받는 민족의 삶과 운명을 그리며 울어 보렴목 놓아 울어나 보렴이라는 구절을 통해 민족의 절망과 비애를 폭발적으로 표현합니다. 즉, 오랑캐꽃은 당대 민족이 처한 비극적 현실에 대한 연민과 저항의 의지를 담고 있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8. 전라도 가시내에 나타난 시인의 현실 인식과 저항 의지는 어떻게 드러나나요? 전라도 가시내에서 이용학 시인은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인 시적화자와 두만강을 건너온 전라도 가시내의 대화를 통해 유이민의 비참한 삶을 그려냅니다. 시적화자는 가무스레한 얼굴의 작부인 전라도 가시내에게서 고향을 잃고 떠돌아야 하는 공동 운명체적 존재라는 깊은 동료의식을 느낍니다. 천리 또 천리를 떠돌아온 그녀의 행적은 당시 조선 민중의 비극적인 현실을 대변하며 화자는 그녀를 위로하며 새봄이 오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인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유도 없이 사라질 게다는 고난의 현실이 끝나고 암담한 역사, 현장으로 나아가겠다는 시인의 결연한 자세와 투철한 역사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당대 유이민의 비극적 삶 속에서도 희망과 저항 의지를 놓지 않으려는 시인의 확고한 자기 세계를 드러냅니다. 이용학 시인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향을 잃고 떠돌아야 했던 민중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시로 승화시킨 위대한 민족 시인이다. 그의 시는 단순한 개인의 슬픔을 넘어 민족 전체의 아픔을 대변하며 현실의 모순을 인식하고 이에 저항하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월북 작가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논의조차 할 수 없었으나 해금 조치 이후 비로소 한국 시문학사의 중요한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이용학의 시 세계는 비극적 삶의 체험과 민족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 견고한 서사 구조와 섬세한 서정성, 그리고 확고한 주제의식이 조화되어 강렬한 감동을 선사한다.